자, 마지막 인물로 가겠습니다. 훈이훈이 오세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네, 아주 그냥 뭐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뭐 전초전을 치렀다고 해야 될까요? 특검에서 대질신문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탈탈 털리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요거 키워드로 한번 꼽아봤어요. 여론조사의 조작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라고 명태균이 이야기를 했거든요. 요 아파트 키 이게 뭐 100% 명태균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태균과 오세훈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핵심인 거고 네. 그 안에서 뭐 아파트를 주고받든 돈을 주고받든지 간에 정해진 방식이 아닌 걸로 지금 서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이 조작을 해서 사실상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. 거기에 또 네.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다양한 범죄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어제 국감장에서 엊그제 지난 예.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안 했어요. 뭐 이제 대질 조사가 있으니까 말을 아끼겠다라고 했고 명태균 씨는 뭐 온갖 말을 다 했습니다. 그냥 막 그냥 오물 뿌리고 갔죠. 예, 사실. 뭐 논점도 아닌 내용까지 막 이렇게 맞아요. 해서 사실은 뭐 약간 어그로를 끌려는 이런 전략까지도 느껴졌었는데 네. 본질은 전 이렇게 봐요. 본질은 명태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숨기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개연성 있는 내용들을 일관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평가고 뭐 예를 들면 오세훈 7번 만났다 뭐 이런 그런 거죠. 거요?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자기 이기게 해달라고 뭐 질질 짰다라든지 뭐 이런 그러냐고 부분들. 물어봤는데 질질 짰어요라고 네, 뭐 대답을 그런 했죠. 부분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대비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지금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. 얘가 이제 후원 회장. 네. 오세훈 씨의 후원 회장이죠. 근데 지금 돈이 넘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. 그러니까 김한정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이 간 거는 확인이 됐고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게 나오고 있기 예. 때문에 그 주장은 각하를 하고 그럼 결국에는 김한정이 돈을 냈고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한 건데 오세훈 쪽에서 그럼 뭘 인볼브 됐냐 지금 요걸 밝혀야 된단 네네네네.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제일 의심되는 부분 물론 특검이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김한정의 그 재단이 있습니다. 하나 재단. 네. 공익재단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사들이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산하기관의 고위직들로 다 들어갑니다. 아, 예. 5명인가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매간 매직의 쿠션이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삼각 동맹이 의심이 되는 거죠. 삼각 동맹. 그래서 이걸 이제 명태균 씨 말을 빌리자면 이게 그 주변인들의 말을 빌리면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써요. 그러니까 명태균은 직접 받아먹지 않는다.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들을 빼먹는 이 권력 채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명태균은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김한정은 돈을 내고 또 김한정의 지인들은 오세훈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또 들어가고 차지하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나의 이 공모, 이 하나의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전 특검이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면밀하게 더 들여다볼 것이다.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. 네. 아니 근데 요거 관련된 거는 사실 법적으로 진짜 문제되고 오세훈이 날아가든 진짜 어떤 한 놈은 인생 날아가는 게 저 문제예요 사실은.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는 워낙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네. 많으세요. 뉴스 일절 보지 않는. 그래서 김한정이라고 누군지도 몰라. 모르지 많이. 근데 네.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까 야 취자야 그 김영선이라는 사람이랑 아이고야. 했어 이러는 거예요. 아. 그냥. 연애 문자. 그러니까 항상 정론하는 우리 신변 같은 이 정론 직필 선생님들은 아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김한정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야 그렇죠. 뭐야 걔네들이 뭔데 이렇게 맞아요.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약간 그러면 마음을 내려놔. 아 이런 게 정말 사실 신변 잡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족에 불과한 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뉴스를 한 번 더 보게 할 수도 있겠구나. 맞아요.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아니 그래서 방송 나와서 그 리포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가벼운 거를 물어봤을 때 중간중간에 슬쩍 하지만 본질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주더라고요. 저도 분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분장실 쌤들이 막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. 명태균 얘기 나오는데 명태균 얘기 너무 재밌다고 저기서 V하는 거 보라고 저기서 막 오세훈 연편지 얘기하는 거 보라고 자기 뉴스가 너무 재밌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근데 오세훈은 저기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지?
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그 명태균 하는 말을 왜 명태균이 나와서 왜 굳이 저렇게 똥을 뿌리고 있는 거지?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. 이거는 또 역할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. 항상 이렇게 이런 저희 하는 방송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고관여자 층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되 정말 정치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양념은 요런 양념이 그냥 조금 일부 본질은 네, 아니다까지도 네. 곁들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왜 뉴스를 사람들이 제대로 봤으면 하냐면 네. 어떠한 세력들이 충돌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 싸워요. 막 깽판이 납니다. 근데 누가 계속 거기에 어깃장을 두는가는 들여다보면 너무 보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보지 않고 뉴스에서 떠드는 내용만 들으면 아유 쟤네 맨날 싸워라고 혐오로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좀 망가지거든요. 정치를 우리가 혐오해버리면 그래서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너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이야기가 조금 사족 같지만 그래도 조금 미끼가 되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한번 담아본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찬물 좀 한번 치자면 찬물만 살짝 치자면 예, 예. 맞는 말씀인데 네네. 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명태균이 방송에 나오든지 국감장에 나와서 저런 식의 그 판을 또 짜는 겁니다. 기회를 근데 주고 복귀의 어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명태균 씨는요. 이미 김영선의 월급 반띵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통화 녹취까지 나온 사람이에요. 중요한 내용 짚어주셔서 참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런 좀 가십성과 여러 가지 관심을 환기하는 용도로만 쓰이면 저는 다행인데 네. 그것이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는 하나의 또 착시와 환각을 심어주면서 명태균이 또 판을 짜는 네, 네, 그러면서 네. 특검이 사실은 강력하게 수사하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죠. 왜 국감장에 부릅니까? 빨리 그냥 조사실에 불러서 끝을 내야 될 사람인데 이게 지금 자꾸 좀 산으로 가는 이런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참 이게 저도 참 정론직필하는 게 쉽진 않지만은 이게 해냅니다. 네, 해내야죠. 그래서 해내야죠. 정말 이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. 명태균이 오히려 무슨 공익제보자처럼 보여지면서 안 돼. 마치 재밌는 아저씨화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. 맞습니다. 저 사람은. 저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이렇게 명태균이 여기 나와서 뭐 똥 뿌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관심을 집중을 받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가 혹시나 이준석과 다시 손을 잡아서 이준석 지금 조용하다 보니까 법적 부분에 있어 조용하다 보니까 이준석과 손을 잡아서 다시 내가 이 정치판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.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고 명태균이 이준석과 관련된 스토리가 훨씬 많아요. 네. 근데 그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을 감싸려는 보수 패널들이 네. 다 나와서 명태균 상태 안 좋다고 다 그래요. 왜? 명태균을 타겟을 하고 메신저 공격을 해야 물론 상태 안 좋지만 네. 그 사람들 입장에 상태 안 좋다고 해야 오세훈이 반사이익을 받거든요. 네. 그래서 명태균 상태 안 좋다고 오늘 다 얘기합니다. 오늘 방송 한번 다 들어보세요. 그러겠지. 그럼 저는 드는 의문이 명태균이 그럼 상태 안 좋다. 그 전제를 해요. 상태 안 좋아. 근데 이준석은 왜 최근까지도 명태균하고 그 소위 말하는 선불폰으로 통화하고 이게 다 나왔거든요. 네. 상태 안 좋은 사람하고 이준석은 지금 왜 계속 연락을 하는 겁니까? 왜일까?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명태균이 네. 상태가 안 좋으면은 모두에게 있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어야지. 오세훈 하고 있을 때는 상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오세훈이 오라. 또 이준석은 또 그런 명태균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.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오세훈과 이준석은 또 한 배야. 또 오세훈이 강적들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또 선거 때 필요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. 그러니까 네. 이게 정말 그 개판 유니버스인데요. 정말 개판인데 제가 볼 때는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전 이거 정리가 어렵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정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의 이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아까 말씀하신 네. 그 판때기 짜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이거 적지 않다. 왜 근데 이준석은 명태균을 계속 쥐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가? 뭐 서로가 그건 서로 이익이 되니까 같이 가는 거겠죠. 그 서로가 정확한데 이익이 저는 되겠죠. 명태균이 오세훈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이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용합니다. 명태균 그래 오세훈 이미지 좀 그렇게 하면 그래 뭐 그거 쓸모가 있겠지 생각하는데 명태균이 왜 그럴까로 생각하면 저는 오세훈을 왜 칠까? 오세훈의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고 싶나? 그러면 이때까지 스토리가 가장 많은데 입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를 그 자리에 넣고 싶은 걸까? 저는 이준석을 어떤 자리에 넣고 싶어서 명태균이 그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도 자기에게 쓸모가 있으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다.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있어요. 네. 그리고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하고 한편 먹은 느낌이거든요. 그 국감장 보세요. 그렇죠.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명태균 씨 말이 그렇대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. 불렀고. 그럼 서로 한 팀입니다. 그럼 명태균을 지금 민주당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전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. 맞아요. 독버섯을 키우는 거 똑같아요. 네. 독약물을 마시는 거 똑같아요. 왜?
그래놓고서 나중에 그 지금 민주당은 명태균을 통해서 오세훈을 치는 거거든요. 근데 오세훈을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명태균을 이용해서 오세훈을 치겠다? 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도 약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오세훈 뭐 약간의 우세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. 네,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.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명태균을 활용해가지고 예. 이제 하던데 그럼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민주당과 또 명태균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이런 착시 속에서 또 명태균한테 당한다. 그럼 뭐로 당하냐? 이준석으로 당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 저러고 다니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. 저는 뭐 언론이나 또 민주당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조금 더 저는 저렇게 명태균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나중에 그게 다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네, 네. 저는 좀 더 전공법이 더 네.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지금까지 딱 요 정도까지만 썼으면 됐습니다. 아, 더 이상은 복잡해, 안 이게. 돼요. 복잡해요. 이제는 지금도 민주당에서 많이 쓴 것 같긴 해요. 제대로 그렇긴 해요, 사실. 네. 아니 그렇게 제대로 보여 된 국민들한테는. 후보가 네. 나와야 돼요. 오세훈이 저렇게 무능한데도 아직까지 대적할 뭐 하나가 없다는 게 이거는 심각합니다. 아, 나 열받네 말하다 보니까. 서울시는 진짜 어려운 게 너무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워 진짜 구조적으로. 서울시장 지면은 사실상 패배 100%.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. 그게 아닌데도 그게 아. 서울시, 부산 얘기 나오면 거기서 지면 다 압도적으로 이겨도 거기서 지면 근데 깨름직하잖아. 그게 왜 어렵겠어요? 국민들은 민주당한테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. 근데 변화가 가장 어려운 거죠. 변화하면 이기는데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네.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이제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을 활용하는 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전 되게 위험해 보여요.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뭐 약간의 활용해서 어떤 또 정치적인 이익들을 추구하겠지만 네. 그건 정말 과자 부스러기고 명태균이 거기서 판짜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. 근데 그거의 위험성을 모른다? 그냥 키워나간다?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한 접근법이다.